1번 버즈 알 바바스. 만약 여러분이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어떤 손님도 없는 디즈니랜드가 상상이 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 터키의 이 고급 동네는 그게 어떤 모습일지를 잘 보여줍니다. 버즈 알 바바스에는 디즈니 스타일의 미니성 500개가 세워져 있고 장엄한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판타지 같은 장소는 멀리서 보면 동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까이 가면 공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총 비용은 2억 달러가 들었어요. 이 성처럼 생긴 집들은 프랑스의 루아르 계곡에 있는 샤논소 성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옥상 테라스와 디즈니 왕족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고딕 스타일의 포탑도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 동화 속 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4년 터키의 부동산 사업가인 메즈 헤르와 메멧 유델렌 형제는 메데르나에서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천과 치유의 물이 있는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어요. 용감한 기사가 불을 뿜는 용과 엄청난 결전을 벌인 후 이곳에서 회복을 하는 게 상상이 가시죠? 이 성은 꼭 왕과 여왕이 아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건설이 시작된 후 몇 년 동안 터키의 경제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델렌 형제와 그들의 파트너 세럭 그룹은 법원의 파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마을 중 하나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동화 마을은 스릴을 찾는 모험가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2번 뉴올리언스의 식스 플래그. 디즈니랜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장소는 실제로 버려진 테마파크입니다. 무서운 광대는 없지만요. 뉴올리언스는 재즈 클럽과 축제로 유명할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버려져 으스스한 모습을 한 놀이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재즈랜드였던 식스플래그는 2003년에 이 공원을 회사로 만들었고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업그레이드를 한 후 식스플래그 뉴올리언스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이 눈부신 공원은 2년 후에 마지막 영업일을 맞이했는데요. 폐쇄의 주범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에 상륙한 것 중 4번째로 강한 대서양 허리케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원은 폰차트레인이라는 거대한 호수 옆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폭풍이 호수를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트리나는 테마파크를 침수시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식스플래그는 워터파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개장은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무도 눅눅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놀이기구 일부를 인양하고 다른 공원으로 옮긴 후 식스플래그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 이후로 공원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 이후 공원을 재개발하거나 철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이 버려진 테마파크의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화 제작사에서 촬영지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공포영화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3번 호우투안 마을. 식물 매니아인 친구가 있나요? 분명 그 친구의 집은 칠레 정글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 마을도 여러분에게 친숙해 보일지 모릅니다. 중국 동부 해안의 성산도에 위치한 호우투안은 한때 번창했던 어촌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3,000명 이상의 거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이곳을 방문한다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개체구는 초록색 식물뿐일 겁니다. 마을 전체와 가구까지 남아있는 여러 집에는 이제 무성한 식물들이 벽을 따라 가득 자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와 마주보고 있는 이 외딴 절벽 쪽의 마을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자원 교환이 어려웠습니다. 제한된 교육과 음식 배송 문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맨날 생선에 생선 또 생선을 먹는 게 실증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남은 주민들은 근처의 마을로 이사했고 결국 2002년에 이 마을은 완전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을이 황폐해지자 자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공간을 되찾았어요.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집들은 식물들을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마을을 하이킹하면서 호우투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세요. 온갖 식물에 큰 감명을 받을 겁니다. 4번 허타. 이번에는 퀼트와 백파이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세인트 킬다 군도에는 고립된 섬들이 몇몇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곳은 허타로 인류의 역사가 풍부하지만 오늘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지구에 버려진 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긴 역사와 고립된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허타는 아주 독특해요. 사람이 살고 있을 당시에는 이 섬에 닿기가 어려웠습니다. 몇백 년 전 사람들은 통통배를 타고 며칠 밤낮을 가야 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곳은 최고의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착할 때쯤에는 피로감이 시차 적응 저리 가라였겠죠. 허타에 대한 최초의 생활 기록은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선사시대의 거주지를 확인하면서 섬의 산 중 한 곳에서 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채석장을 발견했어요. 1930년에 허타는 전체 마을 인구였던 마지막 3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서로를 꽤 잘 알고 있었겠죠? 이 섬에서는 양치기, 직조, 어업과 같이 검소한 전통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없었지만 현대사회의 개입이 결국 사람들을 섬에서 쫓아냈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현지인들은 호주와 같은 나라로 이주를 했는데요. 호주 멜버른의 교외 지역인 세인트 킬다는 스코틀랜드 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는 결국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섬에서의 삶은 소수의 인원과 해안 너머의 현대성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떠나 본토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해안 마을의 유적은 여전히 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독특한 점은 마른 돌 오두막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음식을 저장하고 말리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풍경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5번 제마나 마을. 한때의 그림 같은 루마니아 계곡 안에 있는 아름답고 친근해 보였던 마을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처럼 호수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제마나 마을을 방문한다면 보이는 것은 몇 개의 지붕과 호수 표면에 튀어나온 마을의 교회 첨탑뿐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기 위해 스노클링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호수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평화로웠던 이 마을은 어떻게 위험한 진흙의 호수로 가라앉았을까요? 1978년 마을과 가까운 아푸세니 산맥에서 풍부한 매장량의 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리 구덩이를 채굴하자 어디에도 둘 곳이 없는 엄청난 양의 유독성 폐기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용액이 제조되었습니다. 제마나는 이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장으로 선정되었어요. 400가구가 넘는 가족들이 집에서 대피해서 그해 안에 인근 동네로 이주했습니다. 인공호수가 먼저 계곡을 범람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수는 광산의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독성 물질들은 다양한 색깔의 오염이 소용돌이치는 진흙 그릇으로 변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유독성 호수 및 깊은 곳에 있으며 높은 구조물 몇 개만이 여전히 지표면 위로 완강하게 솟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대피했지만 집이 호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살던 사람들 20명은 여전히 유독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호수를 수영하기에 좋은 장소로 생각할지는 의문이지만요. 6번 버려진 거대 기차장. 기차를 타려고 한다면 이 마을에서는 조금 늦을 수 있겠어요. 80년 정도 더 일찍 와보세요. 볼리비아 안데스 평원에 있는 우유니의 황량한 무역지역에서는 100대가 넘는 기차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버려진 기차장 중 가장 크고 고풍스러운 이곳에서는 녹슨 기관차가 사막 멀리까지 뻗어있는 모습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우유니는 이상적인 위치 때문에 원래 이 지역의 주요 기차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주요 도시들 사이에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었죠. 이곳은 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태평양 항구로 광물을 수송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우유니는 성공적인 거래를 만들어주는 위치에 기차 여행객들을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잠깐, 어떻게 이 거대한 기차역이 버려지게 된 걸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42년 이후 광산은 광물이 고갈되어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차는 소금밭에 버려졌지만 이 기차들은 외롭지 않아요. 기차장은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고 많은 기차들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어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100만 개의 소금 덩어리로 지어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어보세요. 소금 궁전이라고 불립니다. 벽, 바닥, 의자, 침대가 모두 소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소금통은 집에 두고 가셔도 될 거예요. 사방이 소금일 테니까요. 후추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